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늘 하듯이 시험 출제에 대한 일단 구조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통은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조금 한 다음에 기출 분석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은 바로 제가 이 내용 하면서 기출 분석 표의 내용까지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사실은 모든 시험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뭐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만큼이라고 보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사실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매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약간 뒤로 밀어도 되는 부분들은 뭘까요? 2차에서. 기출이 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자, 우리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이럴 겁니다. 자, 기출 문제가 차지하는 영역은 이럴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기출이 됐다 하더라도 매년 기본기가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이 부분은 어때요, 사실?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석표를 이따 보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금년에 나온 내용이 내년에는 또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2차 시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필수적이 아닌 부가적인 내용들은 금년에 나왔다. 아니면 최근 몇 년에 나왔다 하면 최근 몇 년도 아닙니다. 우리 보통 제가 기출 분석표를 들면 한 10년치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은 해드리는데 우리 차량 순사는 뭐 생긴 지가 뭐 얼마 안 됐지만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출제가 되면 뒤에는 그렇게 크게 출제가 가능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 한두 개 빼고는. 그 한두 개를 이 필수에 넣는 거죠. 그것 빼고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필수 영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수 영역 이외, 그 이외 중에 기출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시험으로 와서 크게 자동차 보험 시험은 약술과 사례 계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에서의 사례 계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례 문제라고 해서 우리 막 신체 손해사정사처럼 정말 좀 막 문제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시츄에이션을 주고 어떤 케이스를 주고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사례 계산이라고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배점의 비율을 따지면 약술이 70 정도 되고 사례 계산이 3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약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약술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 계산에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사례 계산은 직접적으로 약술처럼 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제 기본 구조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다면 약술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관, 그다음에 이론, 그다음에 실무.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수가 되는 내용은 이제 이 약관이 되겠어요. 약관은 그냥 거의 전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 그리고 뭐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뭐 영역이 있다 치면
자, 뭐 사례 계산도 크게 나누면 보험금 계산과 면책과 부책을 뭐 가리는 것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들도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약관은 여러분들 항상 중요하다. 항상. 왜? 제가 이거 1차 공부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기본 구조가 1차 시험에서는 어때요? 관련 법과 이론. 자, 우리 1차 오랜만에 되돌려 볼까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주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이것들을 보험 계약을 맺어요. 보험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이 뭐예요? 그 계약이 곧 약관입니다. 약관. 그래서 자동차 보험 계약 다 약관 다르고 무슨 보험? 약관 다르고. 왜? 계약이 다르니까. 그리고 계약이 곧 약관이니까 약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것의 기본이 되는 법과 이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차에서 배웠던 보험계약법이고 손해사정 이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2차 과목은 당연히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로. 그래서 하나하나 약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손해사정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 차량손해사정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이 근간입니다. 근간. 2차 시험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제가 신체 손해사정사 할 때는 이 약관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차량 손해사정사의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은 약간은 특이한 게 보면 어떤 거냐면요. 물론 약관이 일단 기본이 되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기출 분석표를 보시면 사실 비중 있죠. 비중.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은 이 세 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제 우리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취지에 부합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와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다른 데에서는 거의 진짜 약관 중심으로 해서 약관의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보세요.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례 계산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여러분들 1차에서 돈 계산하는 거 배우셨어요? 아니죠. 보험금 계산하는 거 1차에서 안 배우셨죠. 2차에서 보험금 계산하는 거 배웁니다. 돈 계산하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약관에 나와요. 약관에.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중 자체가 높아지면서 약관의 비중이 확 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중도 늘고 약관의 비중도 느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확 줄어요. 그래서 나와봤자 뭐 한 문제, 두 문제입니다. 거의 시험에 뭐 다른 걸 맞추면 이거는 안 맞춰도 될 정도로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기본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의 구조는 가만히 보면 이 지금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실은 시험이 오래되면요, 여러분들 시험이 오래되면 일정한 포맷이 생기죠. 그 포맷 안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포맷이 부족합니다. 그런 포맷이. 차량 손해사정사 생기기는 뭐예요? 생기기 전에는 그냥 3종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사로 해서 묶였어요. 쉽게. 거기서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디테일했고 다양했고 시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정한 폼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신체 재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3종의 느낌은 신체 손해사정사의 3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신체 손해사정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례 계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형식, 어떤 트렌드, 경향 이런 것도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약간의 사례만 줘서 결국에는 이 답안을 쓰게끔 하는 형식으로 아직까지는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취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약관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비중이 줄면서 출제자들이 그럼 어디서 내야 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요. 이론과 실무의 부분이 늡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약관을 보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원리로 인해서 이론과 실무 부분의 비중이 약관에 비해서 약관이 기본이 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1차에서도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제가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계약법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보험계약법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6장 반 안에서 다 나오죠. 그리고 보험계약법이라는 법조문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손해사정 이론은 어때요? 손해사정 이론은 이론입니다. 법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론, 즉 교수님마다, 학자마다, 누구 주장하는 사람마다 쓰는 용어, 개념들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범위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론 과목은. 이론과 특히 뭐 실무, 이 부분은 범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범위에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데 그만큼 장점은 뭐예요? 범위가 넓으니까 심도는 얕은, 난이도 자체는 낮습니다. 그걸 제가 1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사례 문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싶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복잡한 사례가 가져와져야 되는데 복잡한 사례가 공부가 되기 위해 복잡한 사례를 학생들이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비중들이 줄면서 이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깊이 있게 나온다기보다는 어때요? 얇게 해서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 이 정도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절대적인 범위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남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잡아드릴 겁니다. 우선순위를. 되시겠죠? 모든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노란색 해당이 되는 부분,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위주로 강의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되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구조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약관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약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계약법 우리 공부했듯이 그냥 약관 전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건데 이 약관은 구조가 첫 번째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가 담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금 청구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다른 계약 일반 내용들, 계약 일반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지급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 그리고 담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용어 이 정도 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이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급 기준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리비용, 교환 가액, 수리를 못하면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럼 교환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차료, 다른 차로 대체했을 때, 내 차를 수리를 맡겼을 때 다른 차로 대체했을 때의 그 비용이라든지 휴차료, 차량을 못 씀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들이 있겠죠. 그런 휴차료, 그 다음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수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시세가 하락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휴차료와 여기 사이에 영업 손실. 영업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는 손해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 과실상계 기타 내용들 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그래서 약관의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이론으로 가면 이론은 무슨 내용이냐? 이론은 자, 우리 1차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1차에 책임보험 배웠을 때 제가 책임보험은 어떻다? 삼각형을 그리시라. A가 있습니다. 자, A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면 보험회사가 그 A의, 즉 피보험자의 그 재산을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뭐다? 책임보험이었습니다. 책임보험, 그렇죠?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뭐 여기에 이제 직접 청구권이 들어가서 직접 청구에 대한 배상을 해주게 되죠. 자, 이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보세요. 이런 경우들 많죠. 보통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자, 그러면 우리 약관, 이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 관계.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직접 청구 관련된 거. 그럼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는 뭐 과실을 따지는 것도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뭘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법적인 이론들이 되겠어요. 이러한 거예요. 이론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크게 그래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과실, 직접 청구, 그다음에 뭐 기타 한두 개씩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실무로 가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애매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조사 요령, 절차,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조사입니다. 조사. 손해사정 조사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음주사고일 때는 이런 절차, 이런 요령으로 해야 된다. 뭐 다른 뭐 뺑소니 사고할 때는 이런 요령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제 주고요. 두 번째는 수리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키워드는 이거예요. 조사 요령. 이건 역시 범위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사고들이 있죠. 뭐 음주운전, 무슨 사고 이런 사고들이 있죠. 그렇죠? 보험 사기 뭐 이런 사고들 여러 유형 중에 기존에 기출이 됐던 부분들은 빼고 물론 필수적인 건 알려드리지만 기출이 됐던 부분들은 빼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른 어떤 유형의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도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게 뭐냐면요. 실무 밑에 여기에 수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수리와 이 수리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수리는 실무에 조사하고 손해사정 처리함에 있어서의 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한 여기의 수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할 때 어떻게 보면 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비 공부할 때 그냥 해결을 하시면 돼요. 따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거는 없다.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분석표를 제가 이제 올려드린 기출 분석표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출 분석표를 바로 보시면 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약술과 사례로 나누고 약술에서는 우리 약관과 그다음에 이론, 그다음에 실무, 그 밑에 뭐 수리 이렇게 나눠놨죠. 자 보시면 약관부터 보세요. 자 약관에 지금 결국에는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대물배상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준. 두 번째에도 기준,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 여섯 번째 기준, 다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죠.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체크했듯이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보험금 청구나 뭐 예를 들면 뭐 계약 일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보세요. 뭐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마지막 부분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이것은 오히려 그 앞에 대물배상 뭐 자기 차량 손해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 알려드려야 될 거. 1차를 안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땠어요? 보세요. 재물이 손해가 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재물이 손해가 났을 때랑 신체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 재물도 내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를 시켰다. 그리고 나 본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었다. 신체도 타인의 신체를 손해를 입혔다. 나의 신체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타인의 재물이 손괴가 됐습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럼 나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보험이 바로 우리 배웠던 배상책임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배상책임 보험.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배상책임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이죠. 그래서 담보 이름을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담보 이름을 우리는 담보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대물배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타인의 신체를 다치겠다면 그것을 보상하는 담보 이름은 뭐겠어요? 대인배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인배상. 자, 나의 재물, 내 차가 다친 부분이다. 손괴를 입은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신체가 다쳤다는 차량만 바꿔주면 돼요.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되시겠죠? 자, 지금 이 담보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약관에서 나눠서 용어, 담보, 뭐 계약 일반, 지급 기준 이렇게 나눴죠. 거기서 말하는 담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죠. 그럼 두 개입니다.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가 있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대물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의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 사회적 목적상 자동차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손해도 커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웠던 빈도도 높고 신도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야, 최소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가입을 해놔야지 라고 의무적으로 대물배상에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배상이 되도록 가입을 해놔. 그리고 그 이상은 임의보험으로 해서 너네가 들고 싶으면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는 법을 만듭니다. 강제하는 법을. 그것이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에요. 일명 자배법이라고 합니다. 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1차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배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배법에 대한 내용들 어때요? 우리 이론에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결국에는 지금 맨 밑에 내용도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즉 담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담보에 대한. 그래서 약관에서는 지급 기준과 담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를 각각 3개, 2개를 쳤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통계를 좀 보세요. 통계를. 지금 19년도에 약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약술에서. 그렇죠? 그러면 시기상 약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이론. 자, 이론 부분 보시면 보세요. 이것도 자, 첫 번째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우리 이거 1차 손해사정 이론에서 했어요, 사실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 보세요. 밑에 이제 뭐 직접 청구권 찾으셨죠? 두 번째 직접 청구권. 그 밑에 과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장 후 영조물에 따른 배상 청구,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배상 책임 보험은 아니지만 배상 책임에 적용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밑에도 볼게요. 자, 차량 손해사정사의 업무. 그러니까 손해사정사의 업무,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이거 뭐예요? 보험업법에 나왔던 거죠. 그 밑에 과실, 그 다음에 뭐 수리비는 넘기고 그 다음에 직접 청구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차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또는 1차의 내용을 심화시켜서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법률상 배상 책임, 과실, 그렇죠? 직접 청구 그 틀 안에서 나옵니다. 특히는 뭐 직접 청구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16년도에 출제가 되고요. 직전에도 출제가 됐어요. 19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사실 우선순위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다루고는 갈 건데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구조 설명할 때 이론에서는 법률상 배상 책임, 직접 청구, 과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근데 또 어때요? 1차 그대로 나오거나 1차가 심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1차를 무시하지 마시라. 1차를 다 연결이 된다. 제가 다 강의를 전 과목을 하니까 1차부터 연결을 시켜서 강의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어디서 1차는 그냥 해도 된다. 뭐 안 중요하다. 연결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말 제가 사실은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는 당연히 1차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 과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1차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네? 사칙 연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 미적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심지어 똑같이도 나오는데 우리가 1차 때 배웠던 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차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업로드되는 시점에 시험이 밀렸으니까
1차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1차 공부 열심히 하세요. 특히나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실무가 나옵니다. 근데 실무도 지금 보시면 다 첫 번째부터 다 보시면 조사, 뭐 다 조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수리 문제가 뭐 이렇게 하나 나왔고 넘기시면 사례 계산이 있습니다. 사례 계산. 자, 이거는 따로 사실은 뭐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게 밑에 기타 부분이나 보험금 계산, 면부책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정한 어떤 형식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저스트 약술에 관한 부분을 문제만 사례인 듯이 내놔서 결국에는 약술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한 거거든요. 볼게요. 자, 제가 올려드린 기출 모음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약술 서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표에 나와 있던 키워드가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치러 놓은 거고요. 쭉 넘기시면 사례 계산이 있습니다. 사례 계산 파트로 가시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뭐 14년도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대위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2번도 마치 뭔가 돈 계산, 그렇죠? 할 것처럼 보이지만 뭐뭐의 원칙과 보험금 물론 보험금 계산도 있어요. 근데 보험금과 기간 원칙 예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스트 1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그럼 15년도를 볼까요? 15년도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사고 이렇게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자, 넘겨보실까요? 16년도에 뭐 보험금 일부 중복 보험일 때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물론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차에서 배웠던 일부 중복 보험 내용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또 보시면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일반 과실사고로 전부 손해가 발생했다.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7년도 볼까요? 17년도는 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계산이 나온 게 또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줄에 보세요.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다음 각 사항들을.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손상 형태, 진단 방법, 수리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사실은 사례 문제가 어떤 일정한 경향, 일정한 맥락은 크게 없습니다. 넘겨서 보실까요? 2번도. 자, 대차료를 산출하시오. 대차료 아까 어디 있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중에 대차료, 휴차료 서술하고 대차료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약관에서 대차료, 휴차료 있었었죠. 약관의 지급 기준 중에. 사실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면부책을 판단하고 다음 내용을 보고 각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면책인지 이것은 부책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번에 다음 특약이 있을 때 보상 책임을 판단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는 조사 요령을 약술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약술에 있는 실무 조사 부분의 문제와 뒤에 우리 17년도에 한번 나왔던 보상 책임을 논하는 문제가 섞여서 나왔어요. 이것도 15점밖에 안 됩니다. 15점밖에. 알겠죠? 자,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담 금액을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약관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2번은 약술로 사실 제가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약술 파트로 들어가도. 사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3번도 대리운전에서 자기 차량 손해 대물배상 발생했을 때 보상 책임 여부와 구상 여부를 판단하라. 면부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작년 19년도 볼까요? 자, 1번 시세 하락 손해 산출하라고 합니다. 시세 하락 손해. 약관이죠. 약관의 지급 기준 중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있었었죠. 그겁니다. 그리고 2번에는 이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인데 이것도 보세요. 마치
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처럼 길게 문제는 내놨지만 결국에 보시면 개정 취지, 기본 과실 적용에 대한 해설, 긴급 자동차의 정의, 우선 통행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실 비율이 있으면 이 과실 비율의 비율 숫자를 쓰라고 나왔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그 사례 문제라고 해서 사례에 정말 포커스를 두고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술의 형태를 마치 사례인 것처럼 만들어 놔서 결국에는 약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나온다. 지금 문제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정한 어떤 패턴은 없습니다. 다만 패턴을 보인다는 거는 뭐였어요? 보험금 계산하는 부분과 면부책이 뒤로 18년도, 19년도 가면서부터 조금 패턴화가 될랑말랑 하는 게 보이는 거지. 패턴화가 된다라 하면 여러분들 신체 손해사정사 문제를 보시면요. 무조건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한 30점, 요즘에는 뭐 40점도 간혹 나오는데 40점으로 사례가 딱 A4 크게 하나 나와요. 심지어 뒷장을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내용, 피해자의 손해 내용, 보험가의 상황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답안을 구성하는 것도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사실은 우리 차량보험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례 계산이라고 제가 사실은 카테고리를 붙여놨지만 결국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약술 파트다. 약술의 약관, 이론, 실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사례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본기가 마스터가 되는 거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뒤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험 계산의 면부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2차 시험은 약관이 기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비중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비중이 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론과 실무는 공부함에 있어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구조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숲을 못 보고 나무 한 그루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내가 10시간, 100시간 공부를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숲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자동차 보험 처음 시작하실 때 좀 깨우치고 우리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서 공부를 그래도 해나가야 지금 이 상황에서 구조를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 구조 분석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